택시 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일부 택시들의 승차 거부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 휴식처인 서울 청계천. 그런데 비만 오면 위험하다? 청계천 안전 문제에 대해 취재해봅니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가 음식점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 귀가를 서두르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는 시간. 줄지어 늘어선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과연 시민들은 택시를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늦은 시각 버스 운행이 끊기면 택시를 찾는 손님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현재 서울에는 7만여 대의 택시가 운행 중 택시 한 대당 승객은 141명꼴인 셈. 그러나 택시 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일부 택시들의 불법 영업이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 서울 시내 늦은 시간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로 찾아가 봤습니다.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시민들은 택시 잡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 그중에는 승차 거부를 당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친구를 배웅하는 한 시민에게 다가가 봤는데요. 아니 오래 기다리셨지 멀리 가시려고. 택시에서 다시 내리고 결국 근거리 운행이 가능한 다음 택시를 잡습니다. 기분은 안 좋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승차 거부 자체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또 다른 시민, 택시 승강장에 서 있는 택시에 다가가 보지만 번번이 오르지 못합니다. 택시 타기 한번 정말 힘드네요. 결국 포기. 승차 거부 문제 왜 생기는 것일까요? 산악금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12시간을 일을 하고도 그 금액을 못 맞추면 가불장을 쓰는 거죠. 가불장을 써야만 이거 산악금이 맞춰지니까. 60만 원, 70만 원 중에서 내가 가불장 쓴 거 빼고 나면 뭐 30만 원, 40만 원이 기본급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12시간을 일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기사들의 산악금에 대한 부담감이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큰 요인이라는 것인데요. 서울의 다른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흔히 말하는 총알 택시들이 많다는 곳인데 장거리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가까운 거리로 가는 시민은 탑승이 어렵다는데 제가 만약에 집이 과천이면 공천점 쪽으로 가니까는 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높아지고 그러나 기사들에게도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하루 일 나오면 산악금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부담이 요즘에 상당히 크죠. 왜 그러냐면은 산악금에다가 그 연료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손님이 진짜 없는 날에는 산악금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 상황. 그렇다면 어떤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택시를 하는 택시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택시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기사는 그날 본 것을 일체 관리를 회사에 맡긴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이 순수하게 반월급제든 승가급제든 월급제든 갈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1997년 택시 운행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 택시업체 255곳 중 7개사만 시행하고 있는 유명무실 제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즘 택시 서비스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대두되면서 다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형식상 서류상으로만 지키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계속 지금 자체 계획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민원 들어오면 또 거기서 또 단속하고 그래서 적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각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택시회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해 편법 운영을 일삼고 있는데요. 또한 전액 관리제로는 기사 수익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은 인프라 구축이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디지털 매다기 등 운전자를 원거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으므로 지금 월급제로 전환해서 운전자의 수익금을 전액관리제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택시들의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업체들의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익금 전액관리제 정착이 시급합니다. 도심 속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은 서울의 청계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연을 즐기고픈 시민들에겐 인기 만점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유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비가 내리면 시민들을 위협한다? 위험천만한 청계천의 안전 문제. 현장 출동 시민 불만 타파가 취재했습니다. 자연 친화적 생태 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서울의 관광 명소로도 유명한 청계천. 얼마 전 이곳에서 폭우가 내려 시민들이 고립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폭우가 내린 어제 오후 12시 50분경 15분간 12mm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청계천은 순간 성인의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폭우로 청계천의 물은 급속도로 불어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빗물이 흘러나오는 수문에 있다고 합니다. 수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그 물이 우수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그 관로가 있는데 그 관로에 물이 차게 되면 수문으로 이렇게 청계천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에 수문이 열리고 만 것인데요. 평상시에는 닫혀 있지만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수문. 더욱이 청계천 주변에 200개가 넘는 수문을 통해 물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 비가 오면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저기서 빗물을 내보내는 수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청계천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수문을 갖다가 이제 뭐 자동으로 열린다 안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문이 자동으로 안 열리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위에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문은 자동으로 열려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문이 자동으로 안 열리면은 위에가 굉장히 또 감당할 수 없이 사람들이 다 맺혀지니까. 현재로선 이 수문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청계천 물이 넘쳤을 때 대책은 없는 것인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비상사들가 중간중간 다 있어요. 올라갈 수 있죠. 폭우가 쏟아졌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것은 도심 구간에 설치된 22개의 계단과 곳곳에 설치된 사다리뿐. 이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양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있어야 하거든. 그래야 대피를 하지. 이게 없잖아 지금. 이 거리가 엄청 멀잖아 지금.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청계천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의 거리는 모두 대략 3에서 400m가량. 성인 남자가 뛰어도 30초 이상 걸릴 시간입니다. 비상사다리 또한 쉽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요. 제작진이 찾은 비상 대피로는 한순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좁아 보였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진짜 다급할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사고 발생 시 턱없이 부족한 비상사다리와 대피로, 특히 한 명 이상 올라가기 힘든 좁은 폭의 비상대피로는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지는데요. 한쪽에는 계단이 있지만 반대편은 계단은 물론 대피로도 없는 상황. 그렇다면 청계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청계천 그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하로 해서 위로 올리는 방법, 저류 시설이라든가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예산 부족과 공사 규모의 한계로 단기간에 해결하기엔 힘든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사이렌이나 뭐 비상등 같은 그런 경고등을 통해서 시민한테 위험을 알려주고, 비상사다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쪽에, 예를 들어서 한 300m에게 떨어져 있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해서 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심 속 시민들의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청계천. 폭우로 인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비상사다리나 비상대피로 마련은 물론 숨은 저류시설 등의 구조적 문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물가가 낮은 대학가. 학생들은 주로 학교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교 앞을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식사 시간이 되면 학교 근처의 음식점들을 찾는데요. 과연 메뉴 선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가격이지. 가격? 가격은 그냥 한 4,000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도 자주 이용하기가 꺼려진다는데요. 주로 뭐 위생 쪽이 많이 걱정이 되죠. 뭐 기름기라든가 아니면 뭐 그 주방장 요리하시는 분들 그 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보기 안 좋죠. 위생적으로. 어쩔 수 없게 찾게 되지만 비위생적이라 불만이라는 대학가 음식점들. 과연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학교 주변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역시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물가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수지 타산을 맞추다 보면 시설이 취약함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위생에 제대로 신경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실태 파악을 위해 한 음식점을 살펴봤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주방엔 머리수건과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조리사가 있습니다. 나름 정돈이 잘 돼 보이는 테이블 위, 한쪽 구석에는 녹이 슬 정도로 낡아 안전이 염려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해야 될 음식 재료는 실온에 방치되어 있고 주방 한켠은 곰팡이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외부 사정도 마찬가지. 묵은 때로 가득한 환풍기는 언제 청소했는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점들의 위생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 위생 상태 점검이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주는 안 나와도 나오지. 지적사항이 뭐 냉장고 날짜 지는 거, 저기 후드, 그게 청소. 여러 음식점들 중에는 비교적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홀뿐만 아니라 주방 내부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각종 양념과 반찬들이 실온에 방치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취재를 하던 중 이곳에서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거를 관리를 하려고 하냐. 이 대학교의 총학생회에서 주변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를 직접 관리한다는데요. 작년 초에 발생한 식중독 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교 주변의 비위생적인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는데요. 이를 계기로 음식점 위생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전부 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응시할 것이냐 미응시할 것이냐 이 조사에 식당에 여쭤보았고 이제 응시한 식당이 67곳 중에 17군데고요. 위생 상태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주방에 곰팡이나 그을림이 있는 식당은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직접 음식점 위생 개선에 발벗고 나서는 사례는 다른 대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몇몇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 해당 관청의 부실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실효성이 어쨌든지 지금 점검 위생이 안 돼 있는 데는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꼭 한 분야만 뿐이겠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계절적이고 사회적 이슈가 된다거나 문제가 될 때는 저희가 그때 기획 점검이라 해갖고 같이 이제 기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는데 아직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비위생적인 대학가 음식점 위생.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음식점,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착한 가격만큼이나 착한 위생 상태의 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 관청과 음식점 관계자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